3년 전 평양 교외의 한 예술학교. 1월의 차가운 바람이 교정을 휩쓸던 날 15살 민서는 교장실로 불려갔다. 복도를 걸으며 민서는 불안했다. 갑자기 부르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지난주에 불려간 선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교장실 문 앞. 심호흡을 했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교장 혼자가 아니었다.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보이부였다. 민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앉으시오. 김민서 동무. 교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경직되어 있었다. 민서는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 떨림을 감췄다. 보이부 남자 중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김민서. 15세. 평양예술학교 3학년. 전공 무용, 부전공 성악. 그가 눈을 들어 민서를 바라봤다. 성적 우수. 용모 단정. 사상 건전. 가족 배경. 잠시 멈췄다. 아버지 김철수, 당 간부. 어머니 박순희, 교사. 문제 없음. 서류를 덮었다. 동무는 오늘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되었소. 특별한 임무. 민서는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소문으로 들었던 것. 선택받은 소녀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 은하수 관현악단에 배속된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은하수 관현악단. 표면적으로는 국가예술단.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기쁨조.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오. 조국이 동무를 믿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오. 영광. 민서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꽉 눌렀다. 아프지 않으면 울 것 같았다. 대답이 없소. 예.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웃어야 했다. 미소를 지어야 했다. 좋소. 내일부터 새로운 숙소로 이동한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오. 작별 인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이 결정한다. 다시는 못 만난다는 뜻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서는 트램을 탔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평범하게 걷고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민서야. 어머니가 웃으며 맞이했다. 하지만 민서의 표정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일 있니? 민서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거실에서 아버지도 나왔다. 왜 그러니? 저 은하수 관현악단에 배속됐어요.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안 돼. 어머니가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벽을 향해 주먹을 내리쳤다. 아빠가 막아줄게. 당에 말해서. 안 돼요, 아빠. 민서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거부하면 우리 가족 모두 알고 있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것을. 그날 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밥을 먹지 못하고 술만 마셨다. 민서는 밥을 억지로 삼켰다.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민서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해. 알겠니? 엄마.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서도 울었다. 15살 소녀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책장을 바라봤다. 좋아하던 책들. 책상을 바라봤다.
그림을 그리던 책상. 창문을 바라봤다. 매일 아침 햇살이 들어오던 창문.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못할 거야.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어렸을 적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머니와 둘이 찍은 사진. 어머니가 자신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이것만은 가져가야지.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다음 날 아침.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 민서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어머니가 따라 나왔다. 민서야, 이거. 어머니가 작은 목걸이를 건넸다. 금으로 된 작은 하트 모양 목걸이.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셨던 거야. 이제 내 거야. 엄마, 이거 아끼는 거잖아. 너한테 줄 거 이것밖에 없구나. 어머니가 민서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팔면 안 된다. 이게 엄마가 함께 있다는 증거야. 알겠지? 응, 엄마. 포옹했다. 길게, 길게. 차 안에서 남자가 경적을 울렸다. 빨리 타시오. 민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났다.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차에 탔다. 문이 닫혔다.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보이는 어머니.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점점 작아졌다. 점점 멀어졌다. 민서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차는 평양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앞에 멈췄다. 도착했소. 내리시오. 건물 입구에 은하수 예술단 훈련소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에 여자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 민서 또래였다. 20명쯤 되어 보였다.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두려움과 체념이 섞인 표정. 새로운 동무들 환영하오. 한 여자가 나타났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지도원이었다. 여기서 여러분은 새로 태어날 것이오.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예술인으로. 지도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규칙은 간단하오. 첫째, 철저히 복종. 둘째, 완벽한 미소. 셋째, 절대 비밀. 그녀가 천천히 소녀들을 바라보며 걸었다. 이 규칙을 어기면 한 소녀 앞에 멈춰 섰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 명심하시오. 민서는 주먹을 쥐었다. 목걸이를 만졌다. 어머니를 생각했다. 살아남아야 해. 어떻게든. 이제 훈련을 시작하겠소. 따라오시오. 20명의 소녀들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높은 담장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언젠가 저 담장을 넘어갈 거야. 그때는 몰랐다. 그날이 3년 후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탈출이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3년이 흘렀다. 민서는 이제 18이었다.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열린 공연.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민서는 완벽하게 춤을 췄다. 조명이 쏟아지고 음악이 흐르고 그녀의 몸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공연이 끝나고 귀빈실로 안내되었다. 고위 간부들이 박수를 쳤다. 그중 한 명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오늘 춤이 특히 아름다웠소. 그의 손이 민서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잠시 저쪽에서 얘기 좀 합시다. 죄송하지만 다음 순서가. 내가 허락했소. 민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바로 그때 지도원이 급하게 들어왔다. 동무,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숙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거짓말이었다. 지도원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간부는 불쾌한 표정으로 손을 놓았다. 다음엔 시간을 내시오.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지도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다음엔 내가 구해줄 수 없어.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잡았다. 이것이 3년 후면 5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될 일이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민서는 화장실로 뛰어갔다. 거울을 보며 구토를 참았다. 그때 변기 뒤편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보였다. 욕실 환풍구. 매일 밤 10시 확인. 마이너스 수진. 민서는 재빨리 종이를 물에 녹였다. 그날 밤 10시. 환풍구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다. 어제 단원 한 명이 사라졌어. 정은이. 기억나지? 아무도 왜인지 말해주지 않아. 우리가 다음일 수도 있어. 민서의 손이 떨렸다. 정은이. 한 달 전 함께 연습하던 소녀. 갑자기 사라졌고 아무도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환풍구에 답장을 넣었다. 나가야 해. 방법을 찾아야 해. 5분 후 답장이 왔다. 미쳤어? 적발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민서는 잠시 멈췄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대로 사는 게 더 무서워. 2019년 여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중국 방문 공연에 선발되었다. 단동에서의 공연. 압록강 너머로 보이는 중국의 불빛은 평양보다 훨씬 밝았다. 공연 전날 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동무들 명심하시오. 중국에서 단 한 발자국도 허가 없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작년에 한 동무가 도주를 시도했소. 그 동무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알 것이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민서는 수진과 눈을 마주쳤다. 다음 날 공연. 무대 위에서 민서는 객석을 둘러봤다. 중국인들, 한국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중 한 한국인 남자가 민서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손으로 작은 하트를 만들어 보였다. 민서의 심장이 뛰었다. 저것이 자유의 모습이구나.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보위부 요원 2명이 앞뒤에 앉아 단원들을 감시했다. 민서는 창밖을 보며 거리의 모습을 머릿속에 새겼다. 약국, 편의점, 호텔, 골목길.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 검사가 시작되었다. 가방 열어보시오. 한 단원의 가방에서 중국 돈 100위안이 나왔다. 이게 뭐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거짓말. 보위부 요원이 소리쳤다. 단원은 끌려갔다.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화장실 환풍구로 쪽지가 왔다. 내일 오후 2시. 자유시간 2시간. 이게 유일한 기회야. 시장 화장실에 브로커가 기다린다. 가방에 여권 사본 숨겨. 빨간 모자 쓴 사람. 민서는 쪽지를 다시 읽었다. 내일. 단 하루. 단 한 번의 기회. 환풍구에 답장을 넣었다. 어떻게 확신해? 함정일 수도. 5분 후. 확신 못해. 하지만 이번 아니면 기회 없어. 다음 주면 평양이야. 넌 어때? 평양 돌아가서 10년 더 살 수 있어? 민서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귀빈실의 술 냄새, 끌려가던 단원의 비명도 떠올랐다. 간다. 다음 날 오후. 시장 방문이 허가되었다. 단원 10명과 보위부 요원 3명. 2시간 후 버스 앞으로 집합. 단 한 명이라도 늦으면 전원 조사받는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민서와 수지는 천천히 무리에서 벗어났다. 보위부 요원 한 명이 따라왔다. 화장실 가겠습니다. 둘이 같이? 네.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다. 민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다. 3년간 연습한 미소. 빨리 갔다 오시오.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가 길었다. 요원은 입구에서 기다렸다. 화장실 안. 빨간 모자를 쓴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여권 사본.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브로커가 재빨리 확인했다. 오늘 밤 11시. 숙소 뒤편 비상구.
검은 차가 기다린다. 5분 안에 안 나오면 간다. 어떻게 나가요? 복도마다 감시가. 정전이 될 거야. 그때 뛰어. 기회는 단 3분. 브로커가 사라졌다. 민서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정말 할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는 대답 대신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밖에서 요원의 목소리.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지금 나갑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을 나왔다. 민서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완벽한 미소.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 보이부 책임자가 일어났다. 내일 아침 일찍 평양으로 돌아간다. 일정이 변경되었다. 민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진이 민서의 손을 움켜쥐었다. 내일 아침. 그러면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 민서는 변했다. 아니, 변한 척을 해야 했다. 공연을 할 때마다 더 밝게 웃고 더 완벽하게 춤췄다. 지도원들은 만족했다. 민서 동무, 요즘 표정이 아주 좋소. 역시 중국 공연이 동기부여가 되었군. 민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나가야 한다. 반드시. 어느 날 밤, 민서는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노트를 꺼냈다. 침대 매트리스 밑 찢어진 틈새에 숨겨둔 것이었다.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중국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단동의 거리, 숙소의 위치, 국경까지의 거리. 모두 기억을 더듬어 그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다음 중국 공연 11월 추정. 탈출 준비 사항. 브로커 연락처 어떻게? 돈 어떻게? 타이밍 언제? 엄마 아빠. 미안해. 마지막 줄을 쓸 때 손이 떨렸다. 잉크가 번졌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민서는 재빨리 노트를 매트리스 밑에 숨겼다. 누구세요? 나야, 수진이. 문을 열었다. 수진이 복도를 살피며 빠르게 들어왔다. 미쳤어? 이 시간에? 들어봐. 나 방법을 찾았어. 수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브로커. 중국에서 청소하던 아줌마가 몰래 줬어. 중국 공연 때 연락하라고.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진짜야? 믿을 수 있어?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희망과 공포가 섞인 눈빛. 만약 함정이라면. 민서가 말을 꺼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알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민서야, 난 더는 못 버티겠어. 지난주에 새로운 특별 공연 명단이 나왔어. 설마 내 이름이 있었어. 민서는 숨이 막혔다. 특별 공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칠 후야. 다음 달. 한 달. 단 한 달. 그럼 11월 중국 공연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방법을 알아볼게. 탈출 루트, 브로커 검증, 모든 걸. 그리고 11월에 너와 함께 가는 거야. 민서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혼자 위험한 짓 하지 마. 우리 같이 준비하자.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연습 시간, 민서는 일부러 화장실을 자주 갔다. 복도 끝 화장실, 가장 감시가 느슨한 곳. 그곳 환풍구를 통해 수진과 쪽지를 주고받았다. 청소 아줌마 또 봤어. 브로커 연락처 확인됨. 진짜래. 돈은 최소 $1000 필요하다던데. 내 목걸이. 금이야. 팔 수 있을 거야. 미쳤어? 그거 엄마 유품이잖아. 엄마라면 이해할 거야. 2주가 지났다. 어느 날 아침, 긴급 소집이 있었다. 모든 단원이 강당에 모였다. 무대 위에 한 여자가 무릎 꿇고 있었다. 민서는 숨이 멎었다. 청소 아줌마였다.
이 반동분자는 중국 간첩과 내통하여 우리 단원들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누구에게 접근했는지 자백하시오. 청소 아줌마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다. 그녀의 눈이 객석을 스쳤다. 잠깐, 아주 잠깐 수진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 곤봉이 내려쳤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 모두 명심하시오. 이것이 배신자의 끝입니다. 강당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민서와 수진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 화장실로 뛰어갔다.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도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저 아줌마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다문 것이다. 그날 밤 환풍구로 쪽지가 왔다. 그래도 간다. 아줌마가 우리를 지켜줬어. 헛되게 하면 안 돼. 민서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나도 간다. 끝까지. 10월이 되었다. 11월 중국 공연까지 한 달. 준비는 거의 끝났다. 브로커 연락처, 탈출 루트, 타이밍.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 하지만 10월 15일 모든 것이 무너졌다. 중국 공연이 취소되었소. 지도원의 발표. 강당이 술렁였다. 대신 11월 20일 원산에서 국내 공연을 합니다. 민서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중국 공연 취소. 탈출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그날 밤 민서는 환풍구를 확인했다. 쪽지가 있었다. 끝났어. 이제 방법이 없어. 나 다음 달 특별 공연 가야 해.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포기하지 마. 반드시 방법이 있어.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3일이 지났다. 10월 18일 새벽 2시. 민서는 잠에서 깼다. 불안한 꿈을 꾸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복도를 걷는데 수진의 방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다. 수진이 나왔다. 가방을 메고 있었다. 수진아. 수진이 놀라 돌아봤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민서야. 지금 어디 가려고?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설마. 혼자? 미안해. 난 더는 못 기다려. 다음 달이면. 미쳤어? 계획도 없이? 중국도 아닌데 어떡해. 국경까지 걸어갈 거야. 압록강 건너편까지. 그건 자살 행위야. 민서가 수진의 팔을 잡았다. 나도 갈게. 지금 당장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리자. 기회는 반드시.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다. 야간 순찰조였다. 거기 누구야? 손전등 빛이 그들을 비췄다. 민서와 수진은 얼어붙었다. 한밤중에 뭐 하는 거야? 보위부 요원이 다가왔다. 수진의 가방을 보았다. 그 가방은 뭐지? 순간 민서가 말했다. 제 가방이에요. 수진이한테 빌려줬어요. 내일 세탁물 넣으려고. 한밤중에. 낮에 깜빡했어요. 지금 가져가려던 참이었어요.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가방 열어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방 안에는 탈출 준비물이 들어있었다. 민서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죄송하지만 여자들 속옷이 들어있어서. 민서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요원이 잠깐 망설였다. 빨리 넣고 들어가. 다음번엔 보고 절차 밟는다. 네, 감사합니다. 요원이 지나갔다. 두 사람은 숨도 쉬지 못하고 서 있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다. 들어가자. 민서가 수진의 손을 잡아 끌었다. 수진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수진이 주저앉았다. 거의 걸릴 뻔했어. 정신 차려. 혼자 가면 100% 잡혀. 알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떡해? 중국 공연도 취소됐는데. 민서는 생각에 잠겼다.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기다려봐. 지도원이 말했잖아. 중국 공연이 취소됐다고. 영구 취소라고는 안 했어. 그게 무슨. 혹시 연기된 걸 수도 있어. 다시 잡힐 수도 있다는 거야. 희미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다음 날 민서는 지도원을 찾아갔다. 동무, 중국 공연이 언제 다시 잡힐까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쉬워서요. 지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11월 말쯤 다시 잡힐 거야.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고. 민서의 심장이 뛰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환풍구로 쪽지를 보냈다. 11월 말. 기회가 다시 온다. 그때까지 버텨.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답장이 왔다. 알았어. 미안해. 어젯밤에. 그리고 고마워. 11월이 되었다. 11월 25일 공식 발표가 났다. 11월 28일 단동 공연 확정. 단 3일 후 민서와 수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11월 27일 밤 민서는 작은 노트에 마지막 글을 썼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불효녀가 되어서. 하지만 저도 살고 싶었어요. 저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언젠가.